안녕하세요. 마글마글 속닥속닥 이현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의 이면에는 항상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지요. 이러한 시기에 행복한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삶일까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오기 전에 복지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뜻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왔습니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안락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윤택한 생활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복지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마어마하고 가치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마을 복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동주민센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멋있는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복지국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정말 가치로운 일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들을 추진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련일동장 김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은평구 가련 1동하고 2동이 시범동인데요. 저는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경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정치과에 근무하면서 이번 복지 체계에 대해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는 마명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희망마을 담당관 마을 공동체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덕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인사할 때 우리 서로 반갑게 왁자지껄 인사하고 이랬죠. 네네. 이런 인사가 조금 어색하실 텐데 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 도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낯설게 들려요.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어떻게 바뀐 거고 왜 이런 행정 변화를 시도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렇게 좀 단어상 보면은 문장상 보면은 누가 주체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찾아간다는 의미의 주체는 일단은 공무원들이 주민을 찾아간다는 의미거든요. 네. 기존에는 주민들이 다시 또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되냐? 네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고요. 또 가장 큰 부분은 이게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제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시범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계속 그 불거진 세모녀 자살 사건이나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서울시에서 좀 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 시책을 이제 서비스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역할은 크게 보면은 이제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가 일단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주민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고 이제 민간이나 주민이 같이 함께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마을이라는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그 부분은 이제 마을 공동체 조성이라는 부분을 같이 함께 하면서 민관이 같이 함께 주민을 찾아가고 어려운 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제 체계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공조직에서는 공무원들이 이제 이전에는 행정 위주로 근무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동주민센터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은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도 마찬가지로 복지 플래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네네. 그 위기 가정이나 아니면 65세 이상 된 어르신 가정, 네네. 그리고 0세에서 이제 4세 미만 영유아 가정, 이렇게 이제 가정을 직접 찾아가면서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고, 네네. 그리고 그 중에 어려운 가구는 정부나 아니면 민간에 대한 자원을 총괄해서 지원을 해주고, 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그 주민과 네네. 또 마을 공동체라는 그 의미를 이제 같이 첨부해서 네네. 복지 전달 체계를 이제 갖고 나가는 방향을 지금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갑자기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찾아가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일이든 좀 약간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와서 그런 것들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안함을 주시고, 예, 문제가 잘 또 해결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그 어떤 주요 역할들에 대해 들어봤다면 그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운영은 정말 아까 만명동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행정과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는 민원행정 중심의 동기능이었다면 이제 복지와 보건과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동기능을 개편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이 변화되고 네, 또 네. 주민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인구가 변화되고 주민들의 복지 욕구가 증가되고 또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증가된 그런 어떤 사회 환경을 반영한 전달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지금 시범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시행했을 때 그 사례 하나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너무 네. 많은 그러세요? 사례들이 있어서 네, 네, 네. 사실은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5가지 핵심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민 중심의 네. 동행정 혁신이라는 것과 함께 또 찾아가는 복지 실현, 그리고 통합 서비스 제공, 또 복지 생태계 제공, 또 마을 공동체 조성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마을 공동체 일환으로 하는 그 주민 소모임이 네, 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저희 수의 만들기 사업 이 있었는데 그 수의 만들기 주민 소모임 그 모임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통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입고 갈 수의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독거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통장님이 우리가 그러면 수의를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전달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모임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벌 정도 수의를 만들지만 그걸 가지고 방문해서 전달했을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로봇 학원을 이제는 운영을 하고 계신 학원장님이 계시는데 좀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밝혀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로봇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네.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니기 어려운데 저희가 그 2차례 학생들을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학원은 무료로 다니지만 그 대회에 또 나가기에는 또 개별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노트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는 그 관내에 있는 은평 장례식장에서 그 노트북 세대를 또 후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를 해서 거기서 많은 뭐 시장상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상들을 받게 된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학생들이 재능을 기부 받았지만 또 저희가 저소득층을 계속 학생들을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본인이 받은 수혜를 다시 재능 기부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복지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마을 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 주시는 데 있어서 관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대회를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노트북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지가 마을과 결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또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과 예. 네. 아까 이제 동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다시 한번 좀 저도 스스로 마을 공동체 담당으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마을하고 복지가 이야기하는 건 결론은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마주임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네네. 촘촘하게 만들어진 사회적 안전망 통해서 더 이상 그 안전망을 비껴나가는 그 안전망에서 다 케어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소외 계층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양산되지 않게 하는 노력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마을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주민 간의 관계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민간과 행정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드는 게 결론은 복지든 마을이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안덕진 주무관님께서는 그 은평구에서 그 지금 마을 공동체 팀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그걸 하시면서 은평구가 어떻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생각도 못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저는 네. 이제 한 10년, 11년 정도의 공직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이제 행정의 여러 네. 가지 업무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지금은 단순하게 행정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네. 결정하고 추진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그 민간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에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이 마을 지향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복지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네. 마을 공동체나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의미도 사실은 더 이상 모든 사회의 문제를 행정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왔고 네. 그렇다면 민간의 힘을 빌어서 혹은 민간과 행정의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는 직면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과 민간이 협업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의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행정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행정의 작용을 추진할 때 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너무 훌륭한 그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분이 또 한 분 나와 계세요. 이분은 가련 일동인가요? 역천동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간호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숙님이신데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방문 간호사를 해보셨는데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전화를 드리고 저희가 방문을 한다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일반 분들은 간호사가 왜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는지, 네. 왜 나를 찾아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방문하는 대상이 65세, 70세 도래자 어르신하고 네. 빈곤 위기 가정하고 또 이제 건강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민센터 의뢰가 들어오신 분들을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65세, 70세에서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신데요. 네. 60세 이후 어르신의 30%가 이제 고혈압, 그리고 이제 당뇨의 유병률이 65세에서 79세에 이제 최대가 되고 75세 이후부터는 장애를 동반한 그런 이제 현상이 급증함으로 70세부터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먼저 그분들을 방문해서 하는 일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 스크리닝을 통해서 건강 면접 조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네. 이제 그분들이 질환이 있으면 또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보통 방문해 보면 약을 이만큼씩 네. 정말 내놓으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약을 복용을 제대로 하는지가 항상 조금 의문이 되는 상황이 그분들은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조절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네. 근데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어떤 건강 행태 변화라든지 또 식이 조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또 투약을 또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을 또 확인하고 정말 이분이 정확하게 약을 드시고 있는가 그리고 또 식이 조절은 잘 하시는지 또 이 어르신들이 정말 요새는 65세 70세 방문해 보면 느끼는 게 정말 나이를 무색하게 하시는 건강한 어르신이 계시는가 하면 또 많은 질환을 안고 계시는 어르신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에 맞는 그런 영양교육, 식이교육, 그다음에 또 운동교육 뭐 이런 것들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노인 우울 검사도 또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울 지수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저희 보건소 내 건강 증진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드리고 독거마 노인 만들기 친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또 연계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치매 검사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방문하면서 치매 검사를 하면서 인지 저하가 나오신 분들이 더러 좀 있으세요. 네네. 그분들은 저희가 또 치매센터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서 약을 빨리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이제 설명드리고 그거를 해 주시고 나면 어르신들이 정말 공감하시고 아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정말 우리나라가 복지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참 만족해 하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차동 이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저희가 이제 허약 노인 건강 사업이 가장 중요한 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방문을 하면 힘없다, 기운 없다, 밥맛 없다 이러신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 허약이라는 그거를 어떤 질환으로 생각하다든지 이러지 않은데 사실 허약이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이분들은 만성질환, 신체기능, 영양상태, 정서인지장애, 또 낙상의 위험 등 각종 이런 건강지표가 아주 열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장기 요양 단계로 진입하는 걸 저희가 이렇게 낮추는 게 저희 또 그런 어떤 간호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또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방송을 이렇게 듣거나 보시는 분들께서 너무 우리 동네에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가련 일동과 역촌동, 이곳에서 지금 시범 시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면서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이세요. 하시면서 가령 일동 또는 뭐 역촌동, 어떤 좀 어려운 점이 또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조금 바뀌면 조금 더 이런 그 사업이 좀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또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령 일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4명인데 24명이 모두 이제 근무를 할 때는 별 어려움이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중간에 네. 결혼이 생겼을 때 그 직원을 보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직원이 맡았던 업무들을 다른 직원이 나눠서 맡았을 때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방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중간에 퇴직을 하셨었는데 그 퇴직하고 나서 바로 충원이 안 됐을 때 보건 업무 자체가 저희가 공백 상태에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또 동주민센터는 그 공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소가 또 협소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층을 분리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 간의 또 소통의 문제, 또 업무 협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주민들과 상담할 때 상담 장소가 좀 비좁다 보니까 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반대로 좀 보람 있었던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네네. 예, 저는 이제 방문을 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좀 보람 있고 제가 이 일을 할 만하구나 생각한 건이 여러 건 있는데요. 네네. 그 전에 또 보건소에서 통합 방문 간호사랑 일할 때랑은 또 다른 어떤 이제 또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65세, 70세 일반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한 케이스는 65세 이제 도래자 이제 돼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혈압을 체크하니까 혈압이 높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혈압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고혈압이라고. 근데 혈압이 너무 높으셔서 혹시 오늘 아침에 약을 잊어버리고 드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약을 못 드셨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늘 깜빡하고 못 드셨나 이렇게 네.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이 머뭇거리는 게 뭔가가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사연이 있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상담을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 약을 못 드시고 병원 진료를 못 받으셨냐고 물어보니까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1년 이상 돼가지고 이분이 병원을 이 진료를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셨고 약도 1년 동안 복용을 못 하셨어요. 네네. 근데 혈압이 매우 높아서 이분은 뇌출혈의 위험도 있고 그런 어떤 조금 다급한 상황이었고 또 남편분도 당뇨가 있는데 남편분 역시 진료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남편분도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리니까 정말 당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은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팀장님하고 저희 이제 복지사분들한테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은 좀 어떻게 좀 긴급 지원이라도 해줘야지 이분 이대로 두면 나중에 이제 2차적인 위험이 있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희 팀장님이 이제 빨리 그 지원 관계를 해서 이분은 후원금으로 건보료 체납은 다행히 이제 해결을 해주시고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시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혈압을 체크해드리면서 혈압이 처음에는 한 열흘간은 떨어지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병원에서도 약을 또 재차 바꾸시더라고요. 그러시고 이제 이분은 이제 기초수급자로 이제 그 진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받는 중간에 한 달 반 정도 지나가지고 다행히 수급자도 이제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이분은 그 틀 안에 이제 그 보호받을 수 있는 틀 안에 들어오셔갖고 이분은 지금도 이제 주민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셔서 혈압도 재고 진짜 고맙다고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고 맨 처음에 이런 게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셨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해도 될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또 70세 되신 분들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데 막 폐지 죽고 이러시는데 이런 자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의 그런 걸 물었을 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마주인님이나 안주인님이 얘기했듯이 그 사회적 안전망 속에 그분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물론 그분들의 건강도 체크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부분까지 해주고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좀 그분들이 또 다른 어떤 또 그걸 안전함을 느끼고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의료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또 아니면 질환이 있으신데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으시면 저희 은평구의 서북병원이 또 301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드리면 거기서 또 그분들의 의료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할 때 많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왜 괜시리 보람이 있어지는지 저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가련 일동과 역촌동의 이제 시범 시행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일하시는 분들이 24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자원 발굴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서비스가 연계되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찾아가는 그 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그런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적 자원이 갖고 있는 자원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민간의 자원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연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이 만나야 되겠죠, 직원들이. 네. 그래서 부지런히 주민들을 많이 만나려고 지금 찾아다니서 만나고 있고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원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에는 이런 자원들이 있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주민들이 주민을 또 이웃이 이웃을 그렇게 이제 돕는 스스로 주민들이 자원도 스스로 발굴을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지금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원 발굴을 할 때 자원 발굴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우리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자원이 조사되고 발굴이 되고 연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명절이 되면 저희가 찾아가는 차례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제사를 차례를 지내고 싶지만 또 거동도 불편하고 또 비용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냥 명절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욕구들을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그러면 차례상을 저희가 차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물론 독거 어르신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서 주민들도 나도 그런 비용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것이 하나의 다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화된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자원 발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해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지속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기업이든 민간단체든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이제는 체결을 해서 추진을 했다면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한 10개 기관 이상 기업들과 함께 그 MOU를 체결을 해서 그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민간과 또 이렇게 간의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방송 전에 소개를 받을 때 그 복지과 마을과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과의 그 어떤 역할들이 다르니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그 주요 핵심은 이제 복지와 마을이라는 개념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전달체를 개편한 게 지금 아마 서울시가 처음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관의 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마을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도 1988을 봤지만 네. 저도 88년을 참 많은 추억을 갖고 산 네. 세대거든요. 네. 그때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를 추억하고 그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마을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체계였기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게 돌아와서 지금 우리들의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거는 마을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은 정부가 모든 거를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꼭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네. 마을이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 은평구 조직 체계 안에 마을 담당관이 생겨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책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지만으로는 주민 전체 그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부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마을과 같이 함께 가게 됐고요.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또 마을 쪽 민간 또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복지관이나 이제 복지기관들, 민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다 만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계속 이제 만나면서 서로 이제 논의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마을 쪽에서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전달을 하시죠. 네, 네. 아유, 참 그러네요. 주임님 이야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복지 정책, 그러니까 전통적인 행정의 개념으로 봤을 때 복지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취약계층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죠. 네. 예,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어떤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이라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행정에서 복지 서비스로 그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유지하기 위해 돕는, 지원하는 그런 주민들 대상으로 복지 정책과의 어떤 행정적인 작용들이 진행이 됐다 한다면, 지금 이제 차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또 아까 주임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민간 간의 협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저희 마을 공동체라든지 희망마을 담당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합되는 형태로 차동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같은 희망마을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저희 부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 외에 이웃과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주민들을 찾고 발굴해내고 그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곳에 아니면 행정에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인가. 그게 저희 희망마을 담당관에서 주요하게 담당하는 업무예요. 근데 차동 사업이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서울시 시책 사업이라고 시책 사업 하나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희망마을 담당관에서도 그렇고 관과 관 사이에서, 부서와 부서 사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작용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정확하게 부서의 업무가 따로 별개로 테두리가 지어 있고 담당하는 업무가 엄연히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부서 간의 협력을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차동 사업을 하면서 전혀 사실 복지정책과 마주임님과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처음 뵀다고 말씀드릴 만큼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차동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마을과 복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의 어떤 주민이 생활하는 그 생활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작용들, 그런 것들이 어차피 주민의 입장에서는 복지건 마을이건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복지건 마을이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서로의 담당하는 업무를
같이 논의하고 협업을 하면서 주민이 어떻게 더 그 주민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지와 마을은 네. 네, 같이 간다는 같이 거죠. 가죠. 지금부터는. 근데 두 분의 얼굴이 그렇게 뭐 피곤해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괜찮나 보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 7월부터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시행이 됐나요? 그걸 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더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죠, 주임님? 네, 물론이죠. 네. 제가 주임님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물론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7월에 작년 7월부터 이제 차똥 사업의 시범동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네. 그 전부터 이제 차똥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차똥 사업이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동주민센터 줄임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림이 안 보이니까 사실 그런 새로운 업무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저희에게 어떤 계기가 됐던 거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시범동에서 주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워크숍이라는 걸 진행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한마음 워크숍을 통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좀 풀어내는 워크숍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워크숍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주임님도 저희 쪽에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그런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네네. 주임님께서 먼저 한마음 워크숍을 기획할 때 마을과 복지가 같이 한번 이 워크숍을 공동으로 기획해서 추진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네. 저희는 너무 즐거운 마음에 옳다구나 하고 잡았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민과 그러니까 차똥 사업의 중요한 축은 주민이잖아요. 네네. 근데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한 중심 축은 또 직원이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고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보람을 갖고 내 일에 의미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한마음 워크숍을 기획을 할 때 주민과 직원이 같이 하고 마을과 복지가 같이 하는 행정과 민간이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차똥 사업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혹은 마을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마주무관님께서는 네네.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저도 네. 마찬가지로 사실은 복지 전달 체계라는 타이틀이지만 사실은 마을하고 같이 안 하면 이게 성공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처음 추진하면서부터.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체가 이제 마을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마을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조직 체계 자체가 네. 민관협력이라는 그 위원회나 아니면 추진지원단, 추진단 이렇게 구성을 많이 했는데 거기도 마을과 이제 복지가 같이 이제 결합하는 형태로 다 만들어서 이제 조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은 그렇게 가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좀 정확하게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예, 두 분야가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지금도 믿고 있고요. 네. 좀 아직 더디지만 네네.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거기에 더하면은 네.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마지막 남은 숙제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민들, 예. 왜 동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주민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느끼게 되는데요. 네네. 저희
가장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통반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가련일동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통장님들과 회의를 많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통장님들이 이거는 행정에서 해야 할 거를 왜 통장님들한테 요구하느냐. 통장님들은 자원봉사지 이거를 하려면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많이 변하셨어요. 오히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스스로 통장님들 스스로 우리는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통장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통장님들이 좀 더 이제 복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통장님들 신분증을 제작해서 네. 가정 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거를 소지하고 방문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한다든지 또 요즘은 뭐 낮에 방문하면 거의 많이 안 계셔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재중 방문 안내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통장님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 안 계시면 어떤 목적으로 통장이 방문하고 나중에 오시면 연락처를 연락해달라고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매월 25일 날 통장님들 회의를 하는데 예전에는 거의 구정 업무를 홍보하는 거 그걸로 마쳤었는데 요즘에는 저희는 마을 활동 통장님들이 마을 활동 1개월 동안 했던 순찰 내용들 그리고 저소득 가구를 방문했던 내용들 그리고 사각지대를 발굴했던 내용들을 대장에 기록을 해갖고 오는 거를 올 1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장님들이 가지고 오셔서 그거를 통장회의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는 이런 어려운 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하니까 정말 어려운데 동에서도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마을에는 이런 쓰레기가 너무 무단투기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셔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통장님들이 처음에는 뭔가를 기록해서 온다는 거 굉장히 불편해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과 함께 마을 소통 지도를 지금 제작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는 6월에 마무리할 예정인데 그거는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그 통별로 통과 우리 동네 주무관이 한 팀이 돼서 그 지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를 체크한다든지 우리가 돌봐야 할 어떤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원이 있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기관이나 업체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런 걸 지도상에 다 체크하고 기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동네 주무관들도 마을을 이해하고 또 통장님도 우리 마을에 이런 자원이 있었나? 이런 내용이 있었나? 뭐 이렇게 또 마을에 대한 애정도 갖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자원조사나 아니면은 마을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통장님들이 임기가 또 만료가 되면 또 새로운 통장님들이 위촉됐을 때 마을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에 그런 소통 지도를 이제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통장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번엔 통장님들이 스스로 우리는 통에서 한 명씩 어려운 우리들이 정말 돌봐야 할 독거 어르신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철 과일을 우리가 드리겠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그게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딸기 네. 한 팩에 네, 네. 혼자 사시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기쁨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 29일 날도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젠 많이 주민들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자원봉사까지 스스로 이제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정책 변화의 효과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예. 그럼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그런 정책 변화의 효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내가 바라보는 정책 변화의 효과,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좀 네. 저는 지금 동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 굉장히 좋네요.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돼요. 동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사실 그냥 기존의 우리 주민들이 나의 삶 아니면 우리 가족의 삶, 그다음에 예를 들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네. 그냥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것들 이런 거에 한정되어 있던 시각이 나 외에 우리 가족 외에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게 지금 동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얘기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게 아마 정책 변화 이 찻동 사업이 정착이 되고 났을 때 네네.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찻동 사업을 하면서 저희 마을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은 주민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주민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을과 이웃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주민을 찾고 그 주민을 지원하고 촉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서 거기서 얻는 보람을 삶의 의미로 할 수 있게 네네. 그렇게 그런 주민분들을 찾고 지원하는 게 저희 마을이나 복지의 가장 끝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시책 사업이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정착이 된다 그러면 그런 주민분들이 우리 동에, 네네. 우리 은평구에 정말 많이 늘어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다양한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발로 뛰며 애쓰시는 은평구의 훌륭한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또 구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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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Climbing to the top, will throw myself off in an effort to make clear to everyone it's like when you're shattered.